전국민 사암심정이 만들기 프로젝트, 전국민 사암침 전문의 만들기 프로젝트, 병태생리학과 사암침법, 족고름풍 간목경 편 계속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담관암에 대해서 제게 전화로 상담을 청해 오셨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관암 같이 토론해 봅니다. 먼저 담관암의 개요. 담관암은 간 내부와 외부의 담관 상피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악성 종양입니다. 조직 검체를 확보하여 확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담관암은 발견될 때쯤에는 이미 국소적으로 치면되었거나 전이된 경우가 많습니다. 담관암은 간, 복부 림프절, 복막, 폐, 뼈 또는 뇌로 전이되거나 원격 림프절 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이는 대개 진행된 병기, 즉 3기 내지 4기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담관암은 발견될 때쯤에는 이미 이것저것으로 전이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관암은 발견됐다, 그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가 있다. 진단이 매우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명률이 높습니다. 담관암의 병인학. 담관암은 유전적 소인이나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인종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정 오염 요인이 일부 환자에서 담관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 중에서 의외로 기생충 감염, 기생충? 그렇습니다. 간흡충 감염은 담관암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토병으로 존재하며 가장 높은 발병률은 태국 북동부, 즉 치앙마이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간흡충 감염은 덜 익힌 민물 생선 섭취로 인해 발생하며 기생충으로 인한 만성 담도염증이 악성 변형의 주요 원인입니다. 간흡충, 간디스토마. 기생충인 간흡충이 쓸개즙이 내려오는 통로인 담관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만성질환. 간흡충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그리고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기생충은 달팽이를 통해 민물고기로 그리고 다시 사람과 다른 어류를 먹는 포유류로 전염되어 간흡충증으로 알려진 심각한 임상적 또는 무증상 질환을 일으킵니다. 간흡충증과 사람의 담관암 사이에는 상당한 병인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간디스토마는요, 담석증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담석증으로 인해서 담관염증이 생길 수 있고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나는 민물생선 회로 안 먹는데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내륙으로 갈수록 바다생선이 드물고 민물생선 섭취가 많거든요. 민물생선을 조리하는 그 환경에서 음식조리, 그 환경에서 제공되는 날것 채소, 그 환경에서 제공되는 물 등을 통해서 간흡증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간 내 담도예요. 이 간 내 담도에 간흡증 담관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담즙 정체가 되겠죠? 그 담즙 정체로 담관 염증과 담석증이 발생할 수 있고 담낭염 그리고 담낭에도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간흡증증, 급성 감염 시에는 상복부 통증, 발열, 소화불량, 위장출혈, 설사 등 소화기 장애가 나타나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 황달, 간비대, 복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간디스토마로 인한 담석증, 담관염, 담낭염에 노출되었다. 비정격, 간정격.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담관에 암이 발생했다. 비정격, 간정격. 왜 비정격입니까? 비장은 간흡증에 대한 숙주의 전신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장은 2차 림프기관으로 혈액에서 항원을 감지하고 항체를 생성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특히 비장엔 호중구라는 기생충에 특화된 면역세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간정격, 비정격을 우선합니다. 담관암의 병이 나게 해서 이번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은요, 담관이 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정체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은 진행성 자가면역 담즙 정체성 간 질환입니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환자는 일반 인구에 비해 담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염증성 장질환이 동반되는 경우 최대 40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염증성 장질환 중에 대표 질환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것은 대장정격을 우선합니다. 삼침요법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제1요법은 대장정격. 그래서 대장정격과 간정격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다낭성 간질환, 담관낭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 아주 작은 낭종이 있죠. 이것은 유소화에게 많이 발견되는데요. 유소화가 태중에 있을 때 간이 형성되면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은 낭종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성 종양이 아니고 대부분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태아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자라서 악성 종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 종양이다 안심하지 마시고 병의원 치료와 함께 삼침법 적용합니다. 대장정격, 간정격. 이 경우는 상당히 커진 상태죠. 간과 담관에 있는 다양한 액체로 채워진 점액성 종양, 그것은 나중에 담관암이 되기도 합니다. 다낭성 간질환, 그리고 담관낭종, 담관에 있는 낭종, 담관의 점액성 낭종성 신생물 또는 관내 유두상 담관 점액성 신생물이 있는 환자는 담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림프 기능 장애, 림프 배액 장애는 낭종성 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로 역시 림프 질환에는 대장정격을 우선하잖아요. 대장정격, 간정격. 병의원 치료를 그것대로 받으시면서 간정격, 대장정격, 대장정격, 간정격.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족고름풍 간목경과 관련된 병태생리학 그리고 삼침법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